3차 시 인적자원관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트입니다. 동기가 뭐예요? motivation이죠. motivation은 어원에서 to move죠. 영어로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티베이션 것도 일반 심리학 분야에서 인간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 전개를 위해서 개발된 용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킨스는 동기를 뭐라 그랬어요? 행동을 방향 지우고 행동을 계속하고 행동이 발생해서 계속해가는 시점에 있어서 작용하는 것을 동기라고 봤죠. 이 동기부여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욕구가 있고 충동이 있고 목표, 만족, 다시 욕구의 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These drives, goals, satisfaction. These 다시 또 circulation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동기부여의 과정을 그 그림 9-5에서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동기, 니즈, 결핍, 기대감 이런 거 생겨가지고 행동이 되게 되죠. 행동이 되게 되면은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면 보상, 인정, 또 잘했으면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벌, 만족감이 있고 좌절하면 다시 또 동기, 결핍, 욕구가 생기는 게 서클이 과정이 프로세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여기서 동기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조직 변수로서는 구조나 리더십, 집단, 유인 등이 있고 개인 특성으로서는 성격, 지각, 태도, 학습 등이 개인 특성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동기부여의 제1혼에서 두 번째로 5단계 욕구 이론이 있는데 이 5단계 욕구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입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하이아라키의 형태로 본 학자입니다. 어떠한 욕구가 만족이 되면은 그 욕구는 더 이상 동기 유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욕구 이론이 바로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입니다. 그 그림 보세요. 하위 욕구에 해당되는 것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상위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 위로 올라가죠. 소속의 욕구에서 존경, 자아실현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욕구가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ERG 이론이 있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발전시키는 알더포의 ERG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E는 뭐예요? existence, R은 relatedness, G는 growth. 그러니까 존재 욕구가 관계 욕구가 성장 욕구로 이어진다는 알더포의 ERG 이론이에요. 그 existence needs는 배고픔이나 갈증이나 졸려없고 주거와 같은 생리적이고 물리적인 욕구가 바로 existence needs에 해당된다고 봤고, 그 relatedness needs는 다른 사람과의 감정의 교류와 상호 의존성에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relatedness needs, 관계 욕구로 봤습니다. 또 growth needs는 잠재 능력의 개발, 확장과 이에 따른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욕구로서 growth needs로 봤다는 ERG theory가 있습니다. 헐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 있죠. 표 9-10입니다. 직무에 만족을 주는 요인이 동기 유발 요인이라고 했는데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 요인이 있고 위생 요인이 있다는
헐스버그의 2인자 이론입니다. 표 9-12죠. 자, 동기 유발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직무에 대한 achievement가 있고, 또 성취에 대한 recognition이 있고, 직무 자체에 대한 work itself가 있고, 증대되는 책임성 responsibility가 있습니다. 능력과 지식의 신장에 해당하는 advancement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motivators가 됩니다. 동기 유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은 motivators가 아닌 위생요인, hygiene factors는 뭐가 되느냐? 기업 정책과 경영이에요. company policy and admission, company policy and administration. 또 기술적 감독이 있죠. technical supervision. salary가 있죠. 작업 조건이 있어요. working conditions. 그리고 인간 상호관계가 있죠. interpersonal relations. supervisor, 감독자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헐스버그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2인자 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자, 동기부의 제2론에서 네 번째가 성취 동기 이론이 있어요. 첫째, need for power. 다른 구성원에게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욕구입니다. 또는 다른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그들 위해 권위로 군림하게 되는 need for power가 있고, 두 번째가 need for affiliation. 뭐예요? 친화적이죠. 다른 사람과 friendly, 우호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화 욕구가 있고, 또 need for achievement가 있어요.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성취 욕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공정성 이론이죠. 동기부여 과정 이론에 속하고 있는데요. 과정 이론,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뿐 아니라 행동 유형 과정, 방향 또는 선택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이 공정성 이론입니다. 관리자가 보상 배분의 공정성과 직무 만족을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급여나 승진과 같은 보상이 배분될 때마다 공정성을 검토하고, 두 번째, 불공정성의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세 번째, 보상과 관련해서 각 개인과 의견을 교환하고 그 효과를 검토할 때, 네 번째, 관리자의 보상 배분을 각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동기부여 측면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때 해당하는 이론이 공정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VIE죠. 뭐가 있어요? V, 밸런스가 있습니다. I, 뭐예요? 인스트루멘탈리티가 있죠. E, 뭐예요? expectancy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룸은 동기부여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치와 또 그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 인지된 확률의 산물이다. 브룸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유의성, 특정 보상에 대한 갖는 선호의 강도를 바라보는 유의성을 V로 봤고요. 성과 달성 시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라고 믿는 정도를 우리가 인스트루멘탈리티라고 봤습니다. 수단성이죠. 그리고 어떠한 활동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려고 믿는 가능성에 대한 expectancy, 기대감을 본 겁니다. 그 동기유발의 강도는 유의성, 기대, 수단이 곱해져야 돼요. 그러면 동기유발이 강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맥그리거가
XY 이론이죠. 우리 조직 이론에서 XY 이론이 있어요. X 전통적 인간관이죠. Y는 현대적 인간관을 얘기했죠. 표 9-13 이미 학습한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유심히 관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X 이론은 전통적 인간관, Y 이론은 현대적 인간관 유념하시고요. Z 이론이 있죠. UCLA의 어휘는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조직을 Z 이론으로 전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Z형의 조직 내부의 특성으로서는 구성원 상호 간의 높은 정신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료 조직, 상호 신뢰감, 상호 인간관계의 민감성, 서로의 친밀감이 요구되고 동질성, 정착성, 집단주의적인 의식이 필수적이라는 Z 이론을 있습니다. 또 관리 시스템 이론이 있어요. 리커르트는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리 스타일을 4 시스템으로 조직의 성격을 분류했어요. 시스템 1, 독자적이고 과업지향적인 관리 유형. 시스템 2,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조직 목표의 설정은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진다. 시스템 3, 통제 권한이 상당 부분 하부에 위임되고 있지만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고, 시스템 4, 상호 신뢰, 상호 작용 등의 기반을 둔 관계성 지향적 관리 유형으로 봤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는 첫째, 업무상의 동기부여와 둘째,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 셋째, 인사관리상의 동기부여, 넷째, 개인적 특성상의 동기부여로 나눠질 수 있고요. 첫째, 업무상의 동기부여는 기술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업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요망이 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관 분위기를 조성하며 문화적 환경도 고려하는 과업 환경상의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보수 체계도 마련되어야 하고 적재적소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인사관리상의 동기부여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정환경이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도 보장되어야 하며 직무가 요구하는 지적 수준과 실제 개인의 능력과의 일치를 강조하는 개인적 특성상의 동기부여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갈등관리예요. 갈등관리의 발생 배경과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갈등은 왜 발생합니까? 가치관, 욕구, 목표 등이 상충하죠. 신념도 상충하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뭐예요? 컨플릭트. 어떠한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지각할 때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희소 자원이나 업무의 불균형 배분 또는 목표, 가치, 인지 등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 집단 및 조직의 심리, 행동 또는 그 양면에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 수준과 조직 유효성은 이 그림에서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 유효성, 자, 갈등 수준, 세로가 조직 유효성이고 가로가 갈등 수준, 그 저, 중, 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수준이 이상적인 상태, 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내요? 영향은 순기능이 역할을 해줘. 갈등이 높아지면 역기능적이고 갈등이 낮아지면 또 역기능이니까 갈등 수준이 이상적일 때가 순기능적이다 하는 걸 도표가 아니라 이 그래프로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모래.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5가지로 분류했어요. 모래. 첫 번째, 관계상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가치상의 갈등이 생긴다. 세 번째, 정보가 불일치하다. 네 번째, 구조적 문제야. 다섯 번째, 이해상의 갈등이 있다 하는 원인으로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갈등 관리의 전략으로서 첫째, 갈등 예방 전략이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갈등을 미연에 발견 방지하자. 예방 전략이 있고, 또 갈등 상황이나 원천을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적응하자는 갈등 적응 전략이 있고요. 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순기능적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갈등 조장 전략이 있습니다. 자, 몰입을 보겠습니다. 몰입은 뭐예요? 어떠한 데 빠져버린 거죠. 또는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을 몰입이라고 했죠. 몰입은 기존의 직무 만족 등이 종업원의 이직이나 결근 같은 직무 태도를 명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자 이를 강화하거나 대체적인 목적으로 처음 제시된 단어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첫 번째가 인지 부조화 이론이에요. 두 개의 인지가 서로 모순된다. 두 번째가 교환 이론이에요. 몰입을 조직과 구성원 간의 유인과 공헌이라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간주한다. 는 얘기죠. 세 번째가 부수적 투자 이론입니다. 교환 이론의 시간의 개념을 추구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새로운 직장에서 높은 임금과 직위를 제시하더라도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두려워 이직을 않겠다는 의사결정, 이거 부수적 투자 이론, 사이드 베스 티어리라고 합니다. 개인은 안정성에 대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조직에 머물기로 한 결정에 부수적 투자, 사이드 벳 한 것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가 역할 갈등 이론입니다. Role Conflict Theory입니다. 어느 개인이 역할 기대와 역할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역할 기대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다양한 역할 기대를 조정하지 못할 때 역할 갈등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가 준거 집단 이론입니다. 준거 집단은 개인이 그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며 그리고 가치를 함께하는 사회 단위 또 자기의 태도를 평가하는 준거의 역할로 본다는 얘기죠. 몰입의 구성 요소와 분류로서 태도적 몰입과 행위적 몰입이 있는데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을 근무 조직과 정서적으로 동일시하는 정도를 보는 태도적 몰입이 있고 조직 구성원이 근무 조직에 대한 자신의 소속 지위를 지속하려는 정도로 보는 행위적 몰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정서적 몰입, 둘째 계속적 몰입, 셋째 규범적 몰입을 보게 되면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애착 및 조직 멤버십을 유지하려는 욕구나 관여가 바로 정서적 몰입이고요. 개인이 자기 이해관계, self-interest state, 이 자기 이해관계에 기초해가지고 조직에 투자한 가치가 증가하여 조직에 남아있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직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상태인 계속적 몰입이 있고요. 조직이 구성원에게 주는 만족감이나 지위 등에 관계없이 조직에 남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적 몰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주차 인적자원관리, 인사행정론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